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늘은 뭐 기업 하나만 좀 보는 것보다요, 제가 최근에 많이 전해드리지 못했던 기업들의 뉴스를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한 번에 좀 간략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에노빅스 소식이 올라왔어요. 이 소식이 언제 올라왔냐? 3월 10일 날 올라왔는데, 자, 에노빅스의 주가가 점프했다고 해요. 왜? 그 에노빅스의 처음 대량 생산 시설에 대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프리마켓에서 7% 올랐다 얘기를 하는데, 그 팹2라는 이제 공장의 부지가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정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페낭 지금 팹2가 이제 지어지게 되면 그 회사의 성장과 대량 생산을 서포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팹2를 이제 짓기 시작해가지고 2024년도 어느쯤에서는 생산을 하게 될 것이다. 음극 실리콘 배터리 생산할 거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왜 말레이시아인가 이제 들어봤어요. 봤더니 뭐 AJ라고 하는 이제 CEO가 얘기하기를, 내가 한 30년 가까이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정부 쪽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뭐 AMD라든가 뭐 루미레드라는 회사와 이렇게 뭐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뭐 공장들을 굉장히 지어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런 걸로 내 경험으로 봤을 때 내가 말레이시아에다가 이 팹2를 짓자고 얘기를 한 거는 별로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다. 왜? 이 사람이 말레이시아에서 잘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레이시아 페낭에다가 에노빅스의 팹2가 지어지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젠2는요, 엄청나게 이제 겁나 빠른 생산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아마도 이제 팹2에서 젠2 배터리 시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이거 제가 전에 이제 이노빅스 영상에서 제가 캡처를 다시 해온 겁니다. 그래서 팹2에는 젠2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한 이런 시설이 들어갈 거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인데 이거 이번에 결정이 됐죠. 말레이시아. 그리고 여기 지금 2024년부터 배터리를 생산을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여기에 필요한 시설, 이런 선적을 2023년 말로 예상을 하고 있다. 아마 할 거예요. 잘 할 겁니다. 에노빅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아쿠아메탈스가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실적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래요. 왜냐면 아쿠아메탈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설비 자체가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아쿠아메탈스의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약간 그런 시연할 수 있는 그 정도 작은 규모의 이제 그런 거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실적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이제 얘기한 것 중에 굉장히 쇼킹한 게 있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쪽으로 갈수록 친환경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경제적이에요. 그런데 이 끝에 누가 있냐? 자, 아쿠아메탈스가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리사이클링 홀딩스를 저 아래로 보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아쿠아메탈스가 여러모로 좋다. 경제적이고 환경오염도 적고 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메탈스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파이낸셜스를 이제 갖고 왔는데, 자, 보시면 얘네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을 보자. 7.1밀리언 달러였어요. 굉장히 적죠. 700만 달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기당 쓰고 있는 돈이 2.4에서 2.6이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한 세 분기 정도, 3분기 정도 버틸 수 있을라나?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이거 분명히 이제 얘네들 뭐 공장도 지어야 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출이 있기는 합니다. 매출이 있긴 한데 thousand이에요. 밀리언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4,000달러 벌었다. 야, 이거 너무 조금 벌게 했네요. 그쵸? 근데 2021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건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운영비용이 엄청나요. 얘네들이 지금 4,000달러를 벌려고 이만큼의 돈을 태웠다. 이게 지금 얼마야? 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와, 15면 1,500만 달러를 지금 쓴다. 여기 지금 R&D 비용도 있고요. 공장 시설된 관련된 뭐 비용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든다. 뭐 그다음에 판관비, 뭐 홍보비도 많이 들겠죠. 얘가 스타트업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가 지금 15밀리언 달러, 넷 로스도 15밀리언 달러. 이렇게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5밀리언 달러가 사실 이게 1년이거든요. 그러면
분기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15를 나누기 4를 하면은 대략 이제 뭐 분기당 대략으로 4밀리언 달러 쓴다. 근데 현재 가진 연금이 7밀리언 달러다. 이거 얼마 못 버티죠? 이론적으로는 2분기도 못 버티는 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얘들이 이제 추가 주식 발행, 이제 오퍼링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컨버터블 본드, 전환사채, 아니면 본드 위드 워런트, 신주인수권 부사채 같은 거를 발행을 하는 것은 앞으로 얘들이 겪어나갈, 얘들이 수순입니다. 수순이야.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떡해. 그래서 아래 시설을 어떤 거로 보냐. 자, 얘들이 지금 이번에 4분기에다가 우리 이런 시설 지을 거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뭘로 지을 거냔 말이죠.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주식 발행할 거다. 돈을 그래서 마련할 건데, 그래서 지금 아쿠아메타스가 너무 좋아 보여도 여기에 큰 돈을 이제 투자하는 거는 하지 말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쿠아메타스 마지막으로 이제 애뉴얼 미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8일 날 이제 애뉴얼 미팅을 하는데, 여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할 건가 봐요. 이것도 뭐 나오게 되면 그때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팔란티어로 넘어가는데, 팔란티어는 뭐 조용히 상업 매출 올리고 정부 매출 올리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 최근에 올라왔던 뉴스가 일단 뭐 다개년, 멀티이어입니다. 한 5년일 거예요. 5년 동안 이제 99밀리언 달러를 계약을 했다. 누구랑? 미국 국무부랑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네. 내가 뭐 캡처를 한 거를 안 갖고 왔네. 이게 뭐냐면 아마 제가 캡처를 해서 기억이 나는데 2007년부터 처음으로 얘들이 지금 팔란티어가 국무부랑 일을 시작을 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국무부랑 일을 하고 있는 이제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거에 더해서 이제 국무부에 관련된 일을 하나 더하기로 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내용이 뭐였냐면 그 국무부에서 일하는 이제 직원들이 있죠. 직원들의 약간 헬스 쪽, 건강관리, 그 다음에 이런 기타 등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게 이번 계약의 주된 내용이었다. 제가 캡처해 놓은 거 어디다 팔아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 거는 뭐냐? 여기 이게 보면 그거예요. 데니머 사이언티픽입니다. 데니머 사이언티픽이 최근에 이제 뉴스가 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 요런 뉴스를 했어요. 켄터키주에서 지금 데니머 사이언티픽을 방문을 했답니다. 그래갖고 무슨 약간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그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정도로 의역을 좀 할게요. 왜냐면 왜 켄터키 주에서 지금 데니머 사이언티픽에 갔냐? 여기 보시면 지금 정부에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 농무부에서 내셔널 바이오 베이스드 프로덕트 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베이스드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농산품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농산품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연료 혹은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지금 데니머 사이언티픽이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농무부에서 이렇게 이런 날을 만들어서 이런 날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켄터키주에서 데니머 사이언티픽을 찾아가가지고 야 고맙다 너네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갔던 사람들이 여기 써 있네요. 켄터키 경제발전 차관 그 다음에 켄터키주 시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떼거지로 이제 데니머 사이언티픽을 이제 방문해가지고 야 고맙다. 이거 앞으로 좀 잘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공루패 비스무리한 걸 줬다.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요. 명예선언문이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거에 명예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사실 중요한 뉴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니머 사이언티픽이라던가 오리진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오리진 머테리얼스 같은 회사들이 계속 이렇게 언론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약간 좀 이제 시장에서 인지도도 올라가고, 얘네들이 이제 약간 좀 노출이 많이 되면 나쁠 건 없습니다. 이런 걸로 나쁠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 나오는 거 괜찮다,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굉장히 8분 50초까지 가네. 이게 프로테라. 자, 프로테라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요즘에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가 지금 이제 파산을 해갖고 여기에 지금 돈이 묶인 스타트업들 관련돼서 이제 걱정이 되게 많을 텐데, 자, 오늘 프로테라가 일단 이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 그 실리콘밸리에다가 예금해 놓은 돈은 굉장히 적은 돈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월 13일 날 현재 우리가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프로테라가 이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테라에서 이렇게 이런 뉴스를 내보냈다. 투자자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풀 이어 2022년 파이낸셜 레저트를 언제 발표하냐? 리조트 언제? 3월 15일 날 발표를 할 예정이다. 프로테라 아까도 어떤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거 실적 나오면 정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드릴게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리고 지금 이것도 이제 그거예요. 라스베가스 뱅크, 라스베가스래. 돌았나봐. 라스베가스가 아니죠. 실리콘밸리를 라스베가스로 하고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자, 유니티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실리콘밸리 지금 뱅크에 대해서 우려에 대해서 이제 요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실리콘밸리 뱅크가 지금 FDCI로부터 예금에 관한 것들을 좀 지원받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지금 그 유니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현금과 현금성 자산의 5% 미만이 실리콘밸리 뱅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업에 이상이 없을 것이다. 아마 영향이 미쳐 있어도 굉장히 최소화일 것, 굉장히 적을 것이다 라고 유니티도 이런 거 내보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로블록스도 지금 일단은 이 SEC 파일링에다가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SVB 지금 여기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노출이 되어 있냐? 지금 로블록스가 가진 게 3빌리언 달러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 지금 다행히 얘네들도 5% 미만으로 5% 정도만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에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얘들이 이제 측정을 해봤는데 로블록스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노 임팩트 영향 없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회사들이 이렇게 이런 걸 내보낸 거는 투자자들 안심하세요라는 차원이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 있었네. 팔란티어가 여기 왔네요. 스테이트 디파트먼트 국무부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국무부에다가 이제 99밀리언 달러 5년 계획 맞죠? 5년 동안 계약을 하고 나서 1%가 올랐는데 이날 봤더니 10% 정도 올랐어요. 7. 그리고 지금 보시면 메디컬 서비스, 그러니까 국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메디컬 서비스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지금 하려고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쓴다. 맞죠? 그리고 지금 2017년부터 뭐 약간 뭐 에이지 관련된 그런 일을 이제 퇴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국무부랑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와 더불어서 이번 일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됐다라는 게 팔란티어 관련된 뉴스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플러그 파워가 이제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픽드입니다. 누구한테 선택을 받았죠? 누구한테? 유니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유니퍼에게 1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일렉트로라이저를 지금 공급하기로 했다. 수전의 시설. 근데 여기 보면은 마스블라크트라는 곳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나 봐요. 이게 어디냐? 이게 지금 네덜란드, 홀란드에다가 지금 설치를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 지금 에너지를 생산하는 유니퍼라고 할게요. 유니퍼에다가 지금 수전의 시설을 마스블라크트에다가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100메가와트급이고요. 그래서 이제 플러그 파워가 이 수전의 시설을 갖다 주면 지금 유니퍼는 2026년까지 그린 수소를 만드는 설비를 지을 것이다. 자, 그린 하이드로겐 아니고요. 그린 하이드로젠입니다.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제 발음을 가지고 지적을 한번 하셨어요. 하이드로겐이 뭐냐? 하이드로겐 아니다. 아마 하이드로젠인데 제가 발음을 이제 잘못해서 고쳐주신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발음 잘못하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네덜란드에 있는 이 마스발라크트라는 지역은요,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시설이다. 산업 클러스터인데 여기를 완전히 180도 바꿔가지고 2050년도에 여기서 아예 이산화탄소 못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넷제로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플러그 파워가 매출을 올렸다더라라는 게 오늘의 기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이 정도로 하고요. 조금이나마 좀 이제 궁금해하셨던
기업에 약간 좀 뭐랄까요, 단비 같은 소식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뉴스는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아, 참, 저는 그리고 내일 그 코엑스에서 오늘, 내일 모레 인터배터리라고 하는 그런 배터리 박람회를 합니다. 엄청나게 크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내일 오후에, 잠깐 방문을 해서 배터리 관련된 그런 기술도 좀 보고, 정말, 실제로 좀 눈으로 좀 배터리에 대한 정말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좀, 눈으로 좀 보고 오려고 합니다. 예, 갔다 와서 후기 전해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